한 여성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가 우연히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사례가 아닌 국경을 넘는 인간의 따뜻함과 희망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적의 나라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실까요? 이건 말기암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의사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문장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시한부 6개월. 의사의 말이 간간히 귓가에 들려왔어요. 치료 방법이 있긴 하지만 성공률이 매우 낮고 비용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냉장고에 붙여둔 버킷리스트를 바라보았어요. 세계 여행, 책 출판, 마라톤 완주. 이제는 모두 의미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내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 적어도 아름다운 것은 보고 싶어.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비싼 치료를 받는 대신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태국 방콕이 목적지였죠. 화려한 사원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 나는 그곳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내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저 여행을 간다고만 말했어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나 혼자 감당할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끝없이 이어졌죠. 문득 내가 곧 하늘의 일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쉬움만이 가득했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방콕에 도착한 첫날, 나는 호텔 발코니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불빛과 활기찬 거리, 거대한 사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은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겠네. 나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호텔 방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손바닥에 묻은 선명한 붉은색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후회와 미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도전을 했어야 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때 문득 내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호텔 방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호텔 리셉션에 전화를 걸었지만 영어로 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구급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사이 여러 사람들이 나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방콕 병원의 응급실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내 팔을 찔렀고 산소 마스크가 내 얼굴을 덮었죠.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일까? 생각하니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갑자기 한 남자가 내 침대 옆에 서서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봉사활동 중인 한국인 의사예요.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낯선 땅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에린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박민호 의사는 태국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며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내 상태를 설명하고 태국 의사들의 말을 영어로 전달해 주었어요. 현재 폐출혈이 있어서 응급처치 중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혼자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민호의 도움으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는 내가 진정제를 맞고 잠들기 전까지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에린.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음날 아침 의식이 돌아왔을 때 민호는 여전히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미소는 여전했어요. 밤새 상태를 지켜봤어요. 다행히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저는 말기 암 환자예요. 시한부 6개월이죠. 마지막 여행으로 방콕에 왔는데 민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내 미국 진단서를 보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검사 결과 확실히 심각한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이런 종류의 폐암이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내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오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종양 전문의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암 진단과 치료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정말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돈이 없어요. 미국에서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여행을 선택한 거였는데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의사가 있으니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망설였습니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희망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심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민호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었어요. 민호는 나보다 앞서 한국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방콕에서는 현지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며 상태를 안정시켰죠. 에린 여기에요. 출국장을 나서자마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됐죠. 정말 와버렸네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도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희망 없는 치료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호는 내 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서울 아산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제 스승님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지막 여행지로 방콕을 선택했는데 어쩌다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기 보이는 게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민호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건물 단지가 보였습니다. 미국의 병원과는 규모부터 달랐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죠. 접수 데스크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호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접수부터 초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미국에서는 한 검사 결과를 보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 선생님, 한 나이 든 의사가 다가와 민호와 인사를 나눴어요. 그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혁 교수입니다. 민호 선생의 스승이자 종양학 전문이죠. 김 교수는 내 미국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조직 검사를 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엑스레이와 피 검사만 했어요. 내가 대답했죠. 김 교수와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직 검사 없이 말기 판정을? 김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모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다양한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피검사, 엑스레이, MRI,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직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조직검사 중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와, 너무 아파요.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공황 상태가 되어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죠. 그때 한 간호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에린 씨. 곧 끝날 거예요. 저희와 함께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지시를 따랐죠. 민호도 옆에서 내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약하게 굴어서. 검사가 끝나고 내가 말했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에린 씨는 정말 용감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외국까지 와서 검사를 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날 밤 나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민호는 나를 데려다 주며 내일 오전에 모든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그가 말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봤어. 그 생각이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들을 결과가 내 남은 인생을 정할 테니까요. 민호의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올 준비 되셨나요? 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민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는 평소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죠.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못 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교수는 이미 회의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에서 어떤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의사들도 몇 명 있었죠. 앉으시겠어요, 에린 씨? 김 교수가 말했어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눈앞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린 씨, 우리는 모든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말기가 아닙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폐에 있는 종양은 악성이 맞지만 말기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 병원에서 내린 진단에는 몇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김 교수는 조직검사 결과와 MRI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종양이 특정 위치에 국한되어 있고 전이도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조직검사 결과, 이 암은 수술과 항암 치료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유형이에요. 나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죽지 않는다는 건가요? 김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 암은 항상 위험한 질병이지만 에린 씨의 경우는 완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한 조직 검사와 종합적인 검진 결과, 당신의 상태는 시한부 6개월과는 거리가 멀어요.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에린. 오진일 수도 있다고. 미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학에서 오진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조직검사처럼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면 더욱 그렇죠. 에린 씨의 경우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종양의 성격과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종양을 제거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해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이제 다시 삶을 계획해야 한다니. 기쁨과 혼란이 뒤섞였어요.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죽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살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제 당신은 시간을 더 얻었어요. 네, 그렇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갑자기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결정들이 눈앞에 산처럼 쌓여 있었죠.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받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고 동시에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있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이미 거기서 오진을 받았잖아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도 고려해보세요.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김 교수님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예요. 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낯설고 수술 후 회복 과정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제 조직 검사를 도와준 간호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린 씨. 검사 결과 들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녀의 밝은 미소에 나도 절로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놀랍네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이름은 윤소라예요. 국제환자 담당 간호사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결정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통역이나 숙소 문제도 해결해드릴 수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 간호사님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국제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죠. 소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그건 그렇고 에린 씨가 결정하실 때까지 서울에 머무르실 텐데 제가 내일 휴일이라서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까 해요. 어떠세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생소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저도 한때 미국에서 유학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돌려줄 차례죠. 소라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곧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지만 내가 말렸어요. 아직 결정한 것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날 소라는 약속대로 나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한강공원.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마치 오랜 친구와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소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맛있는 한식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내가 말했어요. 민호 씨, 김 교수님 그리고 당신까지. 모두 낯선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소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이죠. 에린 씨가 그 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네요. 한강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내 결정을 말했어요. 한국에서 수술 받기로 결심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을 믿습니다. 소라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에요. 우리 모두 에린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미국 가족들과 연락하고 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수술 전 필요한 검사들을 받았어요. 민호와 소라는 매일 나를 돌봐주었고 김 교수는 수술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 삶을 위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니.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잠 못 드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돼요. 소라는 내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에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태국에서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낯선 한국까지 와서 용기 있게 모든 과정을 견뎌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라 씨, 민호 씨.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소라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에린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평화가 내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동안 내 가슴 속에서는 천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두려움, 희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함까지. 가끔 운명이 우리를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린 들어가기 전에 이것 좀 봐요. 민호가 내 곁에서 걸으며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힘내세요. 곧 만나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같은 응원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이게 내 목이 메었어요. 소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병원 직원들이 모아서 만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에린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어쩐지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내 불안함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민호와 소라가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수술대에 눕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김 교수가 내 위로 몸을 숙여 말했습니다. 에린 씨 걱정 마세요. 우리 팀이 최선을 다할게요. 마취제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태국 방콕의 거리를 걷던 순간이었어요. 죽음을 맞이하러 간 곳에서 오히려 삶의 기회를 얻었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에린? 들려요? 에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소라의 얼굴이 보였어요. 나는 목이 말라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죠. 수술. 어떻게 됐어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소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성공했어요. 김 교수님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셨대요.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마취의 영향으로 몸은 무감각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 크고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그리고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며칠 동안 내 방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찾아와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응원을 해주었고 소라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내가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수술을 집도한 김 교수도 매일 들러 내 상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미국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자주 환자를 보러 오지 않아요. 내가 말했더니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린 씨는 특별한 환자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소라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병원 정원으로 나갔죠.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봄꽃이 만발한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여행 계획에 한국은 없었거든요. 소라가 웃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계획에 없던 것들이잖아요. 그날 오후 미국에서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내 상태가 안정되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지만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에린, 정말 살아있구나. 어머니가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민호와 소라, 그리고 김 교수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당신들이 제 딸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에린 씨예요. 그날 밤 어머니와 병실에서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말기 판정을 받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가 우연히 민호를 만나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 후 3주가 지났을 때 나는 드디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병원 밖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소라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주었고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처럼 지내보세요. 소라가 웃으며 아파트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셨어요. 어머니와 소라는 금세 친해져서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기도 했죠. 내가 그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던 내가 이런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항암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 치료 후 심한 메스꺼움과 피로감이 찾아왔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완치를 향한 여정이었어요. 에린 오늘 기분이 어때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솔직히 힘들지만 괜찮아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리고 에린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공용 공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 어린 소녀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소녀의 머리는 없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백혈병 말기였어요.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골수 이식 후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에요. 오늘이 그녀의 10번째 생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도 한쪽에 기대어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모르는 듯했지만 휴지를 건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도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확실히 전해졌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 같아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태국에서 우연히 한국인 의사를 만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얻다니. 이게 다 우연일까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연이든 운명이든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란다.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김 교수는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남아있던 암세포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김 교수는 손을 저었어요. 에린 씨가 보여준 용기와 의지가 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의료진에게는 충분한 보답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 정원에서 혼자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옆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콕에서 피를 토하지 않았다면 민호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고 지금쯤 저는 운명이었나 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 민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에린이 우리에게 준 것도 많아요.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를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6개월. 그것은 미국 의사가 내게 준 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있었죠.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출발해요. 한국에서의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검진에서 김 교수는 내 몸에서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사는 계속해야 했지만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한국을 떠나는 게 이상하게 아쉬워요. 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잖니. 그리고 소라와 민호도 너를 보러 미국에 올 수 있고.
떠나기 전날 저녁, 병원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어요. 김 교수, 민호, 소라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병실을 쓰던 한국인 환자들도 와주었죠. 에린을 위해 민호가 음료수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에린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희망까지 보여주셨죠. 소라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도 에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국 땅에서도 적응하려는 모습. 에린은 우리 병원의 영웅이에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린의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오진의 위험성과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덕분에 우리 병원은 국제환자 진료 프로토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린의 이야기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의견을 구하라는 교훈으로. 파티가 끝나고 민호가 나를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내가 물었죠.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주세요. 어떻게 오진을 받고 우연히 태국에서 한국인 의사를 만나 새 삶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민호. 제 이야기를 나눌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민호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내 경험을 블로그에 글로 적었고 로컬 뉴스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의료오진의 위험성과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태국에서 만난 한국인 덕분에 살아났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말했어요. 그 말은 미국 전역의 뉴스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강연자로서였죠. 한국의 의료 컨퍼런스에서 내 경험을 나누고 국제의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와 민호, 소라도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기적의 나라입니다. 강연을 마치며 말했어요.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강연 후 소라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에린 서울 아산병원에서 국제환자 상담사로 일해보지 않을래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외국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며 세웠던 계획들이 모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더 의미 있는 새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죠. 네,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오늘 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여전히 낯설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 거리의 소리, 공기의 냄새.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민호는 이제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소라는 내게 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때로는 미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된 아이러니. 오늘도 나는 병원에서 해외에서 온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눈에서 내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봐요. 그때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죠. 저도 한때 당신처럼 두려웠어요. 하지만 보세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죽으러 떠났던 여행. 하지만 태국에서 만난 한 한국인,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한국이라 부릅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